네, 2라운드 2경기 서울 부강약품이 앞서 나갑니다.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조금 전 시작된 3국으로 가봅니다. 김미리 대 이영주의 대결입니다. 네, 초반이 끝이 난 것 같고 이제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은 양하점이 대세입니다. 이바둑도 양하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정석처럼 진행이 되는 느낌이고, 세규에서 똑같은 정석이 나왔고 흑은 우하기부터 정리를 합니다. 백이 끊지를 않았군요. 네, 지금 끊어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변신을 하는 것도 좋아요. 30초. 하나, 흑이 우변 쪽에 모양을 건설을 했고요. 5, 6, 7, 8, 9, 10, 3번 남았습니다. 네, 바둑이 정말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네. 네, 지금 정말 무난하게 진행이 됐고요. 네.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네, 바로 실전으로 가봅니다. 서울 부강약품의 김미리 선수 대 여수 거북선의 이영주 선수의 대결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이제 벌써 두 선수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좌변은 일단락이 됐고 이제 돌은 우변으로 옮겨갑니다. 네, 백이 늘어간 네. 상황에서 흑이 들여다보니까 백이 이쪽을 하나 붙이고 늘었고 흑이 늘어서 귀 쪽을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백이 갈라가니까 중앙 쪽을 씌웠는데 네. 백이 어깨를 짚는다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로 가장 단단하게 바깥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AI는 백이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흑이 이곳을 압박을 했는데요. 여기를 뒀을 때 받아달라는 얘기죠. 안 받아도 하나, 둘, 잡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넷, 네, 안 받아도 네. 잡히지는 않지만 다음에 이곳을 단수 치고 있는다면은 이런 데를 치받아서 이렇게 사는 형태가 됐을 때 이거는 백이 살더라도 바깥쪽에 흙 모양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영주 선수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쪽을 받았고요. 네. 여기 막상 한 칸을 띄어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제 일감으로는 이 자리를 먼저 이런 쪽을 먼저 교환을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넷, 5,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면 이 받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4번 남았습니다. 백은 우변이 급하다고 보고 한 칸으로 씌웠고요. 흑도 이곳을 둔 이상에는 여기 단수 치면서 압박을 하는 게 지금은 좋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그곳을 붙였다는 것은 만약에 늘어준다면은 여기 젖히고 호구 치는 자리가 선수로 됐기 때문에 다음에 백이 이쪽에서 안형을 갖추는데 확실히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대신 백이 젖힌다면 흑은 실리로는 손해인데요. 넷, 5, 네, 6. 저도 지금은 젖혀서 받고 싶기는 하거든요. 찝었습니다. 백이 선수를 잡고 싶다는 뜻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쪽을 네. 찝었다는 것은 여기 젖혀서 이렇게 교환을 해달라는 뜻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물론 귀 쪽에 젖힘은 당하지만 이 바깥쪽의 백 모양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곳을 젖혔을 때 막으면은 흙이 끊는 것도 있고 바깥쪽을 틀어 막더라도 백이 더 이상 바깥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를 그냥 한 점을 끊어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흙도 이쪽 부근을 틀어 막으면서 알게 모르게 여기 흑도를 선수 교환을 하면서 백도를 압박하는 것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발은 느릴 수 있지만 이영주 선수 두텁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을 바로 늘어가는 게 분명히 좋은 자리이긴 한데요. 흙도 뭐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를 짚는다든지 이쪽 부분 두는 게 정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었을 때 30초. 하나, 백도 약간 고민은 되거든요. 셋, 넷, 다섯. 네, 이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여기 한 칸을 띄었을 때 흙도 받질 않고 손을 뺐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뭔가 노릴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 붙인 수는 글쎄요. 일단 둔다 하면은 흙이 둔 자리가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끊으면 늘어서 이런 식으로 꼬부린다면은 백이 좀 부담이 되는 형태인지 이렇게 두고 살았을 때 이게 막상 늘더라도 뭐 이런 자리를 두고 하나, 둘, 젖힐 때 넷. 이쪽 부분 선수하면서 두 점을 살려 나올 수만 있다면 백도 들 수 있거든요. 김미리 선수는 흙을 갈라서 우변에 조금 더 강력한 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여기 밀고 백이 늘었을 때 그냥 우변 쪽을 흙이 받아버리면은 부분적으로는 백이 뭐 바깥쪽으로 나왔다 뿐이지 집으로는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변 쪽에 흙 모양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백이 실리로 좀 손해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 느낌이라 좋은 작전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흙이 이렇게 밀어갔기 때문에 하변도 흙집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네, 백도 네. 여기까지는 일단 늘어야 되고 흙이 받았을 때 이 치받는 자리 만약에 교환을 한다면은 흙이 지금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받더라도 호구 쳐서 받는다면 여기 들어가는 것은 뭐 단순히 호구를 치더라도 흙돌은 넘어가 있거든요. 네. 글쎄요, 김미리 선수가 그쪽을 붙여 나온 것은 좋아 보이진 않네요. 오히려 흙이 치받았습니다. 네, 백도 그쪽 네. 치받는 교환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흙이 먼저 치받았는데 이수의 의미는
나갈 때 받으면 나중에 흙이 먼저 우화 쪽에 단수 치고 있는 자리에 돌이 왔을 때 이 자리죠. 이쪽에 돌이 왔을 때 이 백돌이 못 살아 있다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이거 뭔가 김미리 선수가 흐름이 갑자기 네.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흙이 지켜둘 수도 있고 이쪽을 한 번 더 밀어가는 것도 좋아요. 백이 받아만 준다면 네, 받아준다면은 그때 지켜서 김미리 선수가 바깥쪽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쪽을 찔러서 끊기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다섯, 여섯, 단수 친다면 일곱, 전체도 못 살아 있고요. 여덟, 아홉.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백도 느는 게 너무 강한 네.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우변을 붙여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쪽을 붙여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젖힌다면은 늘고 흙이 나갈 때 네. 이걸 막상 나가서 돌파가 되더라도 늘게 되면은 이곳을 차단을 하는 것과 중앙 쪽을 막는 게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는 확실히 흙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백이 하변을 붙여가면서 오히려 흙이 형세 복구가 됐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아, 그래도 들어갑니까? 네, 지금 김미리 네. 선수가 형세가 갑자기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이쪽을 들어간다는 것은 흙도 지금 여기 밀어가는 자세가 좋거든요. 다음에 이쪽을 젖히는 자리가 여전히 아프고 그냥 쉽게 처리를 합니다. 여기를 밀었다는 것은 다음에 여기 단수 쳤을 때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 두 점을 잡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백도 여기 지금 들여다보면 있는 것은 한 칸을 뛴다든지 30초. 이 하변 쪽을 깔끔하게 차단을 했을 때 셋, 넷, 다섯, 이거는 흙도 여섯, 모양이 좋지가 일곱, 않거든요. 여덟, 아홉. 지금은 냉정하게 흙이 붙이고 이쪽을 늘어야 네, 될까요? 붙이고 늘어서 네. 연결을 하는 게 냉정한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들여다봤다는 것은 백이 있는다면은 넘어가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붙이면은 이쪽을 젖힐 때 이거는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중앙으로 나가겠다는 뜻일까요? 네, 있는다면은 이렇게 중앙 쪽을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흙은 우변과 우하를 가르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눈치 싸움인데요. 백은 네. 이 흙돌들을 갈라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되고 흙은 뭐 이쪽을 갈라가는 것과 또 이 백돌을 공격하는 것, 뭐 두 가지가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바둑을 둬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일감으로는 여기 그냥 들여다보는 게 흙이 단수치고 이렇게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 하나 따내서 교환하는 게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을 나갔을 때 여기 흙돌을 깔끔하게 갈라놓는다면은 입구자를 뒀을 때 이 흙돌도 완벽히 네. 살아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김미리 막는 선수는 수는 두 점을 중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에 네. 중앙 쪽을 막아가는 것과 이쪽을 끊는 것은 뒤로 돌려친다면은 부분적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도 나쁘진 않네요. 30초. 하나, 둘, 네, 흙도 지금처럼 젖혀서 냉정하게 귀 쪽으로 사는 게 좋고요. 백이 실리로는 너무 손해 아닐까요? 네, 실리로는 손해긴 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집 모양을 본다면 흙도 집이 많은 형태는 아니라서요. 백의 입장에서는 두텁게 처리를 하면서 후반을 노리겠다는 뜻이고, 이영주 선수 입장에서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30초. 그냥 귀 쪽에서 사는 게 집으로도 크고, 넷, 그리고 이제 한쪽만 돌보면 되는 상황이 돼서 좀 두기 편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네요. 지금 장면에서 흙이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은 여기 호구 치는 자리를 둘지 말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30초. 하나, 그냥 늘어둔다면은 셋, 백이 중앙 쪽을 틀어 막았을 때 여기 끊기면은 잡히죠. 네, 두 점이 네. 잡히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호구 친다면은 백이 당장 끊어갈 수도 있고 이런 데를 먼저 이곳이나 아니면은 이쪽을 붙이고 호구를 쳐서 먼저 압박하는 자리가 제가 봤을 땐 좋거든요. 오히려 백이 여기를 하나, 막질 않고 셋, 먼저 가는 게 나을까요? 네, 먼저 네. 두는 게 좀 더 두터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덟, 아홉. 그쪽 들여다보는 것은 확실한 선수는 아닌데요. 완벽한 선수의 자리는 아닌데 네. 흙도 이 자리 당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를 붙여서 네, 물론 수가 나진 않겠지만 나중에 흙돌이 완벽히 살아있는 형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백도를 가를 순 없을까요? 백도를 갈라간다면은 네. 이 자리가 될 것 같고요. 30초. 하나, 네, 이렇게까지 돌을 갈라갈 수는 있는데요. 다섯, 여섯, 백이 막상 그냥 일곱, 여덟, 뛰어서 살겠다는 건지 갈라가는 게 흙도 괜찮기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날일자가 아니라 밀었기 때문에 백이
한 칸을 띄어서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김미리 선수는 그냥 막았고요. 아까와는 좀 다른 것은 이쪽을 젖히면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먼저 한번 젖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이곳을 젖히는 것은 당장 결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고변 받아두나요? 여덟, 우하기를 끊어서 흙 대마에도 도움을 주고 나중에 또 백돌 차단을 노려봅니다. 네, 이 수는 집으로 네. 가장 버틴 수인데 글쎄 흙도 꼭 필요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호구를 치고 막을 때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을 진출을 해두는 게 30초 뭐 나쁘지 않은 하나, 자리고 둘, 중앙 쪽을 만약에 진출을 해둔다면은 선수로 선수 잡고 상변 쪽을 먼저 두는 게 꽤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쪽 젖혀 나오는 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가 백돌이 오게 된다면은 흙도 이 우변 쪽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뭐 이쪽 젖히는 게 어쩌면은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어찌됐든 선수를 잡고 이곳을 처리를 한 다음에 상변 쪽을 백이 먼저 둘 수만 있으면 셋, 넷, 다섯, 네, 그래도 이 우하 쪽보다는 상변 쪽이 크겠죠. 여덟, 아홉, 네, 여기서 김미리 선수도 고민이 되는데요. 흙돌 전체를 공격할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흑돌 전체를 공격하는 것도 생각해 네. 볼 수가 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가장 두텁게 처리를 합니다. 네, 흙도 네, 이쪽 일단 둬야 되고요. 백이 입구자로 연결을 한다면 이제는 이쪽 젖혀서 네. 이 백돌을 끊어가는 것은 이 흑돌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이쪽 약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좀 몰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흐름이라면은 백이 상변을 차지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네요. 하변을 타게 하다 보면 상변 갈 기회가 셋, 없습니다. 넷, 네, 그리고 두고 네. 나서 보니까 여기 막아가는 자리가 처음에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두 선수 모두 좀 소홀히 했었는데 네. 또 두고 나서 보니까 정말 좋은 자리인 게 이쪽에 백돌이 있는 순간 다음에 이쪽 치중 가는 수가 정말 강력합니다. 잡을 수 없나요?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늘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젖혀 있고 이곳을 찌르고 30초 끊으면 하나, 둘, 이거는 뭐 넷, 흙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느는 것도 선수고 일곱, 그렇다고 수상전을 하기에는 흙이 수가 부족하죠. 이 하변 대마를 보고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좀 공격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실 것 같거든요. 셋, 네, 지금은 백이 네. 다섯, 뭐 이런 데를 갈라가서 공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자리가 원래 아파야 되는데 들여다보면은 네. 흙도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흙도 단순히 뭐 한 칸 띄어서 압박하기는 어렵고 이런 자리를 두면서 젖히는 것을 노려보면서 두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영주 선수도 반격을 노립니다. 네, 이영주 선수가 따라잡았습니다만 바로 김미리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도권은 백이 쥐고 있습니다. 하변 흙 공격당하고 있는데요. 과연 공격과 타격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2라운드 2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강약품이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1국과 3국이 진행 중입니다. 네, 백이 두 칸을 뛰니까 흙이 날일자로 갈라갔고요. 하나 맞고 느니까 백이 이쪽을 느는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여기 나와서 끊는 게 사실 가능해야 되는데 백이 먼저 이쪽을 붙이고 끊었을 때 네. 흙은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선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끼워가는 자세가 백이 좋거든요. 이게 단순히 여기 백이 끄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사실 꽤나 위험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붙이는 수를 결행을 했고요. 지금 여기를 찔렀다는 건 흙은 반발을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백은 이쪽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흙이 좀 더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집으로 득을 보면서 받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아니면은 여기 찌르고 치받아서 받는 게 가능하다면은 가장 좋은데요. 이렇게 두고 막아서 네. 이렇게 받는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데 네, 백도 단순히 이쪽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를 또 끼워갈 수가 있습니다. 흙이 이곳을 연결을 한다면은 끊어서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이거는 흙이 좀 곤란해 보이거든요. 수상전이 어렵겠군요. 네, 수상전이 쉽지 않아 네. 보이긴 하고요. 그냥 쌍립으로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초. 하나, 네, 이렇게 막는 것은 뭐 치받는다면 비슷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섯, 일곱. 흙이 버틴다면 이쪽을 치받는 게 가장 버티는 건데 이영주 선수가 지금 그것을 좀 고민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치받는 것이 성립이 되면 백은 후수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치받지는 네. 못하고 뒤로 받았습니다. 뭐 여기서는 흙이 뭐 한 번 더 늘어서
버티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뭐 어찌됐든 그냥 붙이고 이렇게 되더라도 네. 이곳에 돌이 오면서 끊어지는 약점을 방비를 했기 때문에 백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지금 흑은 이쪽 부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둘, 백이 여기를 끼워가는 것도 네. 노려볼 수 있는데 여섯, 그래도 당장은 모양만 놓고 본다면 이쪽으로 끊어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백은 늘어서 싸우긴 힘들겠죠. 네, 이쪽 느는 것은 당장은 날일자를 두면은 네. 수상전이 백이 잘 안 되죠. 붙이더라도 뒤로 늘면 이게 흑이 수가 6수기 때문에 이쪽은 백이 5수. 그리고 당장 이쪽을 치받는 것도 붙인다면 부분적으로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마가 흑이 정말 괜찮습니까? 백이 있고 세 점을 살리는 것은 이쪽을 끊었을 때 여기까지 나가서 네. 흑이 버티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중간에 이 중앙에 공간이 많긴 합니다만 도처에 백이 있기 때문에 흑이 계속 버틴다면 나중에는 사활이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세 점 요석을 살립니다. 네, 이 두 기사가 맞붙었을 때 아무래도 좀 잔잔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요. 네. 두 기사가 대국을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좀 대마승부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오늘 바둑은 김미리 선수가 흑 대마를 잘하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여기 하나 그냥 붙여두고요. 셋, 여기 들여다보고 다섯, 여섯, 늘면 일곱, 여덟. 이게 흑이 바깥쪽으로 얼마나 나갈 수 있을지도 잘 네. 모르겠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붙이는 자리도 분명히 신경이 쓰이죠. 이곳을 돌파를 한다면은 흑이 원래 이쪽을 하나 찝고 이렇게 찝어서 한 집 내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찝는 타이밍에 백이 단수 치는 자리가 선수로 됐기 때문에 여기도 한 집이 안 납니다. 공격당하는 돌이 그래도 한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큰데요. 둘, 네, 그렇죠. 셋, 넷. 하지만 김미리 선수가 좀 잡으러 가는 스타일은 아니죠. 네, 김미리 선수가 네. 잡으러 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은 그냥 두다 보면 흑돌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인가요? 지금도 뭐 이런 네. 데를 하나 들여다보고 30초. 이을 때 하나, 이런 식으로 붙여서 흑돌을 추궁을 하더라도 다섯, 흑의 여섯, 형태가 정말 괴롭습니다. 늘어서 싸움은 좀 어렵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활용해서 사석 작전을 펼치는 건지 돌을 키웠습니다. 네, 김미리 선수 지금 늘어간 것은 부분적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여기를 두면 이곳과 수상전하는 것도 여기 두 점을 따는 수가 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쉽지가 않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하나 붙이고 받아줬기 때문에 득을 봤어요. 이영주 선수 그래도 날일자로 달려서 버티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영주 선수가 계속해서 뭔가 좀 뒤로 물러섰던 것은 여기를 두고 젖혀서 초. 하나,
둘, 흙이 한번 따내고 백이 따내는 형태가 되더라도 다섯, 막았을 때 여기가 뭐 패가 날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생각보다 꽤 늘어진 패입니다. 그렇네요. 패를 만들어도 몇 번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미리 선수가 늘었던 수가 통했고요. 득을 받습니다. 이거는 김미리 선수가 뭐 단순히 이 중앙 쪽을 한 점을 끊어 잡더라도 흑이 이 대마를 돌볼 때 네. 이런 자리를 압박을 간다면 이거는 백이 상변 쪽에서 꽤 많은 집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김미리 선수가 지금 승기를 잡았습니다. 아, 네. 그냥 집으로 가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래도 이거는 흑이 먼저 이런 자리를 두면서 백도를 압박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상변 쪽에 먼저 흑돌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이영주 선수도 시작을 합니다. 네, 김미리 선수 지금 타이밍에 이곳을 잇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차라리 흑돌을 갈라가면서 중앙 쪽에 이 흑대마를 노린다면은 흑이 이곳을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글쎄요 거의 들여다봤을 때 흑돌이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 하지만 김미리 선수는 너무 이어줄 것 같죠? 네, 김미리 선수가 이어주는 게 본인의 스타일이긴 한데 네. 반발하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자, 이제 흑이 가르고 나가면서 복잡해지겠습니다. 흑이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다시 좌상에 있었던 한 점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중앙의 백세점도 아직 완전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백이 한 점을 끊어 잡고 흑도 다음에는 이 정도로 백도를 압박을 하는 게 좋은데 초, 하나, 백이 상변 쪽을 차지를 했을 때 이 넷, 흑돌이 다섯, 공격을 당해야 된다는 게 일곱, 그게 흑의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네. 끊질 않고 한 칸을 뛰는 것은 약간은 의외입니다. 확실하게 한 점을 제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끊으면은 네. 흑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죠. 축이기도 네. 하고 축이 아니더라도 그때 한 칸을 뛴다면 이거는 흑이 살리는 형태가 다섯, 여섯,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흑이 말이 안 되죠.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게 뭔가 네. 잡을 수 있는데도 안 잡는데 묘미가 있는 건지 조금은 신기하긴 합니다. 어쨌든 끊는 것보단 조금 공격적인 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흑돌에게 네. 좀 더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흑이 있는다면은 이 4점이 확실히 살아있는 형태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끊을 수도 없고요. 네, 여기서 끊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상변과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 정도 두면서 흑돌 압박을 하면서 백돌을 연결시키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이 장면에서 흑도 단순히 이 흑돌을 살리는 것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백돌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를 둔다든지 백돌을 끊어가는 것을 노려야지 이 안에서 그냥 살고 백이 연결되는 흐름이 되는 것은 그거는 흑이 앉아서 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좀 끊어가는 수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네. 결행을 합니다.
이영주 선수도 뭔가 좀 백돌과 기대서 끊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백돌을 끊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거는 백도 바깥쪽으로 젖히고 이어서 받는 게 된다면 가장 좋아요. 연결을 하면은 30초. 하나, 둘,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넷, 한 점만 잡으면 될까요? 여섯, 네, 한 점을 잡으면서 연결을 할 수 있으면은 흙이 끊어간 의미가 없겠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흙은 상변과 하중앙 대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결을 하거나 백도를 끊어서 싸워야지만 동시에 돌볼 수가 있고요. 백도 두터움을 유지하려면 흙을 연결시켜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네. 백은 뭐 다른 수보다는 그냥 화점으로 이어서 네, 이렇게 버티는 게 가장 좋아요. 이으면은 이쪽을 붙여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세 점을 잡자고 하는 것은 그냥 세 점은 지금은 버리고요. 하나, 여기를 잡는다면은 다음에 이 자리를 또 선수로 차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집으로 백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었을 때 흙이 중앙 쪽이 아닌 상변 쪽에 한 점을 연결하면 어떨까요? 이쪽이요? 네. 이곳을 연결을 하는 자세가 이렇게 이어서 네. 뭐 이런 데를 끊는 것을 좀 노려봐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 한 점을 잡히는 모양이 된다면 네, 들여다봤을 때 여섯, 일곱. 이렇게 받는 게 이제 연결하는 맥이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붙이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흑돌이 쉽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전에 어떤 수를 뒀길래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였죠? 이거 뒤로 단수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글쎄요, 있겠다는 뜻인지 이렇게 네. 차단을 하면 흑대마가 걸린다 뭐 이런 느낌인데 셋, 글쎄요, 일단 이 상변 쪽에 먼저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곱, 여덟. 이거 뭐 이영주 선수도 또 나갔어요.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네요. 다시 백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네, 뒤로 단수 네. 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거는 백이 이어서 마지막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일곱, 여덟. 여기 아홉. 네, 그냥 끊습니다. 여기 단수 쳐서 이렇게 두고 한 점을 따낼 때 흑대마를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잡으러 가는 것은 너무 김미리 선수의 스타일은 전혀 네.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백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네, 지금 바둑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좀 보다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그쪽을 끊어갑니까? 김미리 선수는 이수 왜 뒀지 하는 표정이거든요. 네, 저도 네. 이쪽을 끊어가는 것은 글쎄요, 잘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요. 이으면은
막겠다는 뜻인지 이곳을 돌파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 뭐 그냥 다 따라 나가서요. 못 잡습니다. 다섯, 네, 뭐 특별한 수가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쪽을 막는 수가 뭐 그나마 최선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쪽을 밀더라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끄는 돌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쪽 받는 네. 것은 단수 쳐서 이게 이렇게 두고 찌르면은 네, 부분적으로는 아. 수가 되긴 하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미리 선수가 움츠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네. 밀어서 타협을 하더라도 이거는 백이 부분적으로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됐습니다. 네, 물론 흑도 상변 쪽에 한 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흑대만만 살린다면은 뭐 부분적으로는 흑도 전혀 손해본 것은 없는데 그래도 이쪽 부근에서 뭔가 백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좀 더 그냥 이쪽을 아예 끊어서 확실히 상변 쪽으로 이득을 보고 마지막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은 상변 안 받아도 되겠죠? 네, 저는 사실 상변 쪽에 지금 네. 받질 않고 중앙 쪽을 먼저 건드리는 것을 하나, 둘, 추천을 하고 싶은데 네. 김미리 선수는 다섯, 한 점을 끊는 스타일이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김미리 선수 네. 제 말 반대로 정확하게 갑니다. 아까도 뭔가 좀 반발을 하고 싶은 장면에서는 네. 참았다가 지금은 또 승부를 가네요. 자,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어서일까요? 흑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이 자리를 둔다면은 여기 선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흑의 안형을 없앤 다음에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둘, 여기 붙이는 자리가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이으면은 여섯, 연결은 되는데 이런 자리가 또 선수로 듣기 때문에 글쎄요, 흑돌이 좀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은 백이 하나, 여기를 그냥 솔직하니 셋, 찔러두고 그냥 다 교환을 하고요. 이 한 점을 끊어서 정리하는 게 이게 가장 깔끔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 받은 것은 흑이 먼저 중앙 쪽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그쪽 네. 늘어갑니다. 백이 끄는 것과 지금 이렇게 되는 것과는 집 차이가 거의 한 8집 정도 백집이 벌써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밀어서 막상 이 흑돌이 살아버리면 글쎄요, 김미리 선수가 뭐 집으로 장담할 수 있는 형세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넷, 다섯, 여섯.
또 흑이 선수로 살리면서 상변의 백돌의 삶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인 공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네. 때 그래프는 뭐 백이 좋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둘,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심리적으로 백이 앞선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덟, 아홉, 김민희 선수가 기회를 줬습니다. 현재 김민희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영주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중앙 마지막 승부처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라운드) 2경기 김미리 대 이영주의 대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두 선수 마지막 초읽기고요. 이제 중앙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영주 네. 선수도 뭐 안에서 사는 것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중앙 쪽에 호구를 치면서 백돌도 못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백도를 가두려면 차렷 자세가 가능할까요? 아, 글쎄요. 근데 그렇게 두는 것은 네. 일단 흑도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을 그냥 붙여서 연결시켜주고요. 연결을 하게끔 만들고 네. 이 안에서 흑이 살 수만 있다면은 마지막 하나, 사실 이계가가 뭐 흑이 진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이 큰 수확을 거둔 건 아닙니다만 중앙을 다 지웠으니까요. 네, 상변 쪽에 네. 어느 정도 백 모양이 날 자리를 흑집을 지었고요. 그리고 좌변 쪽에 침입하는 것도 없앴고 이제 대마만 살 수만 있으면 흑이 역전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영주 선수가 이제는 대마를 돌볼 때인데요. 계속 버틸 수 있을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현재 장고 1국 그리고 속기 3국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1국이 먼저 끝났습니다. 개가 중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유진의 데뷔전이었는데요. 상대는 송혜령 선수였고요. 과연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백집은 정리가 됐습니다. 백은 48이 남았고요. 흑도 48이군요. 아, 지금 네, 11줄이어서. 중앙 쪽이 11줄이었죠. 네, 반면 4집 정유진 선수가 두 2집 집 반을 반. 남기게 됐습니다. 덤에 걸렸습니다. 네, 송혜령 선수 좀 멋쩍은 웃음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기대했던 대로 정유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뷔 전 긴장이 많이 됐을 텐데 네, 대여 송혜령 네. 선수를 낚았죠. 그렇습니다. 2주 전 송혜령 선수를 꺾고 첫 승을 거둡니다. 정유진 선수를 네. 키플레이어로 꼽았는데 아, 뿌듯하시겠어요. 네, 꼽은 보람이 있네요. 네, 여자 신예 기사 김은지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유진 선수도 있습니다. 서울 부강약품 2대0 팀 승부 결정을 지었고요. 정유진 선수는
뭐 승리뿐만이 아니라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거뒀기 때문에 검토실 들어가면 환대를 받을 것 같고요. 네, 이 바둑은 네. 이제 대마 싸움이 됐죠. 김미리 선수가 흑 대마를 잡으러 가고 있는 느낌이고, 글쎄요, 지금 중앙 쪽이 일단 흑이 한 집을 내긴 했는데, 백이 치중 가능할까요? 뭐 치중 가는 것까지는 뭐 네. 가능은 한데, 여기 어차피 집을 없앨 수는 없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뭐 여기를 이제 흙집을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쪽을 있는 것도 됩니까? 백이 우측으로 연결을 하겠죠? 그렇게 이거는 되면 뭐죠? 한 집이 확보가 아닌데요. 네, 이쪽을 네. 입고 찌르면 뭔가 이영주 선수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은 게 이쪽을 입고 뭐 끊기더라도 뭐 이런 데를 그냥 단수를 치고 여기 한 집만 나 있으면 흑이 선수를 잡고 다른 쪽을 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뭐 찝고 집을 내는 것과 그리고 이쪽을 찝고 집을 내는 게 맞보기이기 때문에 글쎄요, 당연히 이쪽으로 이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흑대마, 하변, 그리고 중앙, 상중앙까지 집이 날 공간이 있긴 합니다만 이젠 두 집 확실치 않아졌습니다. 네, 뭔가 이영주 네. 선수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두고 백이 이쪽을 단수 친다면은 이거는 흑이 이쪽을 찝고 이렇게 둔 다음에 이런 네. 식으로 뭔가 둬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밀면 여기가 집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막는 것은 먹여쳐서 이건 집이 안 나고요. 뭔가 이영주 선수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계속해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대마가 그냥 부분적으로는 살 수가 없고요. 네. 그렇다면 이쪽 부분을 좀 노려봐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 나와서 끊는다면은 여기를 찝고 연결을 하더라도 다섯, 여섯, 그냥 단수 치고 끊으면 단수 쳐야 되는데 늘고 한 점을 잡았을 때 사는 데에는 문제 네, 없겠군요. 어차피 이쪽 네. 이어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백돌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김미리 선수도 마지막 하나, 둘, 여기를 찌르고 넷, 단수 치는 게 여섯, 뭐 부분적으로는 가장 확실한데 한 가지 좀 떨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민 것은 그래프는 좀 움직이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수는 아닙니다. 네, 흑은 받아야 하는 자리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영주 선수도 이곳을 받는 정도로는 흑대마가 사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초입게 몰려서 이쪽을 갈라갑니다. 백이 돌파를 한다면은 네. 네, 부분적으로는 흑이 백도를 끊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어차피 여기 단수 쳤을 때 이 좌변 쪽에 문제가 생기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둘, 지금 이 수는 잘 안 돼요. 넷, 다섯, 여섯, 김민희 선수가 대마를 공격을 하면서 마지막 하나, 중간에 좀 느스한 수가 나와서 이영주 선수가 흐름을 가져가는 느낌에서 일곱, 이 중앙 쪽을 치중을 했을 때 네. 이쪽을 이은 게 좀 확실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버티면 사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흑이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쪽에 한 집을 내면은 부분적으로는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네. 사활에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 근데 하나, 둘, 셋, 넷, 이쪽에 돌이 오면 여기를 찝으면은 이 하변 쪽에 흑돌이 다 잡혀요.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백은 뭐 여기를 잇질 않고 여기 찝어서 하변을 잡더라도 흑은 여기를 살렸을 뿐인데 이 하변이 잡힌다면 이거는 승부가 나겠죠. 김미리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단수를 쳐서 선수로 한 집이 나더라도 이쪽에 돌이 온다면 이 흑돌이 어차피 다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두면 넷, 이거는 다섯, 치받을 수도 여섯, 있고요. 일곱, 이어주더라도 이쪽을 막는 것은 여기를 찝는 순간 이 자리에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하변 받으면 다 잡혔네요. 네, 하변을 네. 받으면은 흑돌이 다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하변을 끊어 잡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지금 하변을 잡을 네. 수도 있는데 뭐 백은 여기를 끊어서 중앙 쪽을 받더라도 마지막 이 하나, 하변 쪽에 흑돌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넷, 지금은 백이 중앙 쪽을 끊어서 받는 게 더 확실하죠. 여덟, 아홉, 네, 김미리 선수는 그래도 보다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하변 7점만 잡아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흑의 입장에선 조금은 황당하죠. 갑자기 중앙 쪽에 몇 집 손해 보지를 않겠다고 전체를 살렸는데 네. 하나, 둘, 그 수 때문에 흑돌 대마 전체가 지금 다 걸렸기 때문에 여섯, 이영주 선수 입장에서는 여덟, 어찌 보면 좀 불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순식간에 120집이 넘게 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서로 큰 집이 난 바둑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뭐 백도 이쪽에 지금 잡은 것을 뺀다면은 전체적인 백집이 이쪽에 한 10집, 여기도 한 10집. 그리고 뭐 이쪽과 이쪽 북은 조금
집이라고 본다면은 뭐 백은 한 25집에서 뭐 많이 봐줘야 30집 정도 나는 바둑인데 흑은 여기가 마지막 하나, 뭐 11집, 둘, 셋, 넷, 이쪽도 그 정도고요. 다섯, 여섯, 여기도 한 10집, 일곱, 이쪽도 한 여덟, 10집. 아홉, 40집은 넘을 수 있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흑이 중앙 쪽에서 좀 손해를 보고 선수를 잡고 다른 쪽을 뒀더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흑 쪽에 좀 더 부가 있었던 바둑인데 지금 백이 이쪽을 잡으면서 네, 여기서 백집이 지금 16, 20, 20, 25집이 늘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뭐 흑집이 한 40집에 이쪽 정도 느낌인데 뭐 순식간에 뭐 반면 승부가 됐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 자리를 먹여치는 게 부분적으로는 좋은 맥점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백도 여기 딴에서 이 패를 이길 수만 있다면 이게 가장 좋은데 네. 백도 겁은 나거든요. 이어야 부담 없는 패를 할 수가 있고요. 셋, 네, 그렇죠. 이어야 좀 부담이 없는 네. 패고요. 근데 따내고 이쪽을 따낼 때 이 좌변 쪽에 패감을 썼더라면은 이것도 사실 백이 되기는 돼요. 네, 지금도 패감으로 이쪽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두고 그냥 이런 데를 끝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변 쪽에 틀어 막아서 정리를 한다면은 이쪽의 패는 나중에 이 한 점을 따내는 것보다 마지막 오히려 하나, 여기를 붙여서 둘, 흙이 따낼 때 뭐 이렇게 네. 끊어잡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일곱, 당장은 크지가 여덟. 않아요. 네, 그쪽을 붙여서 두는 것도 부분적으로 기분이 좋네요. 흙이 바깥으로 젖혀서 못 잡나요? 네, 이렇게 잡을 네. 수는 있는데 백은 이쪽을 하나 찌르고 잡을 때 이곳을 붙입니다. 네, 이렇게 교환을 하고 선수로 이곳을 젖히는 것까지 교환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것도 지금은 좋고요. 상변 못 넘어가게 선수로 막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미리 선수는 이쪽이 뭐 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끝내기를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아요. 일곱, 너무 따내고 싶은 자리인데 받아야겠죠? 네, 글쎄요, 저도 좀 스치있게를 해보고 있긴 한데 네. 여기 따내는 것도 마지막 하나, 근데 여기 따내면은 끊겼을 때 또 여기 3점 잡히는 게 있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있는 게 정수고요. 그냥 백은 한 2패는 따낼 때 여기를 봤더라도 크게 득인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끝내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붙여서 아니면은 뭐 여기 그냥 틀어막더라도 이 흑돌의 사활이 걸릴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이쪽에 치중을 간다면 네. 있는 것은 뭐 가장 쉽게 두더라도 마지막 이건 좀 사활에 걸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죠. 김미래 선수 그쪽 들여다보는 교환은 빠꼼하네요. 흑이 어차피 큰 의미는 없네요. 어차피 네, 어차피 네. 이어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두 선수는 중앙 패 비중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은 이제는 따낼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은 네. 따낼 수 있는데 김미리 선수는 따낼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패를 이기는데 좀 무게를 둔다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여섯. 두고 이런 데를 끊어서 둘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을 두는 게 어차피 흙이 이쪽을 끊어서 흑도를 살렸을 때 여기를 다 잡질 못한다면은 전혀 득이 없습니다. 네, 백은 평범하게 끝내기 하면 앞서 있습니다. 또 여기는 받아야 되고요. 백이 넘어갔을 때 다음에 손을 빼면 이 흑돌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 자리는 받아야 되고 흑이 좀 버티는 수를 생각을 하고 싶은데 여기를 따내서 받았을 때 다음에 끊기는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뭐 이쪽을 잇는다든지 넘어서 버티기는 쉽지가 않아요. 살아뒀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중앙 쪽을 따내는 것도 있지만 여기보다는 그냥 여기 교환하고 이쪽이 가장 커요. 마지막 하나, 흙이 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을 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김미리 네. 선수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지금 팩감을 쓸 생각인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그냥 이어두네요. 이곳을 이었을 때 한 가지 장점은 이쪽 막았을 때 다음에 바로 수가 난다는 건데 네. 또 여기를 끊어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막으면은 한 점을 끊어서 이렇게까지는 선수가 되는데 이게 막상 수가 잘 안 나요. 흑은 효율적으로 집을 넓혀서 받았고요. 네, 김미리 선수는 네. 지금이라도 여기를 막고요. 흑이 한 점을 따낸다면은 네, 쉽게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되더라도 뭐 백이 끝내기로 손해본 것은 전혀 하나, 없고요.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끝내기를 한다면은 그리고 큰 자리는 백이 다 뒀기 때문에 아까와 비교했을 때 뭐 크게 손해본 거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 중앙 사활 결과도 나왔고 끝내기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정말 이 좌변 쪽에 붙이는 자리만 눈에 계속해서 아른거리는데 네. 이 자리는 뭐 김민희 선수는 이미 뭐 교환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지금 수순을 보시면 흙이 개인적으로 뭐 이런 데를 두면서 버티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싶긴 한데 그 타이밍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백도 좌상을 가고요. 네, 백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 네. 다음에 이쪽을 젖히고 이런 데를 젖히고 폐 형태로 흑도를 괴롭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흑도 버틴 수는 여기를 넘어가는 게 그래도 버티는 수가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 백이 막은 수는 잘 됐습니다. 네, 여기서는 백도 입구자를 두고 받을 때 이곳을 찝어서 선수로 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는 여기를 끊고 한 점을 잡는 게 큽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영주 선수도 뭐 여기를 잡힌 게 사실 너무 아파서 그렇지 지금 뭐 집으로 세보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마지막 김미리 하나, 선수가 끝내기를 잘하고 있어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더라면은 좀 더 미세한 바둑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도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그게 신기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변이 더 아쉬울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좌변을 받질 않았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는 좀 수가 나는 형태인데요. 이쪽 젖히고 네. 호구 자리가 선수가 되면은 패를 굴복을 당한다고 봤을 때는 여기 치중 가면 이거는 사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있더라도 하나 찌르고 이 자리를 두면은 둘, 사활에 문제가 생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김민희 선수도 정확한 수순을 생각을 하면은 이쪽에 패를 걸고 패감으로 이쪽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게 좋았는데 일단 초입기 마지막 초입기에 몰렸기 때문에 지금 붙이는 수를 뒀고요.
시간을 쓰면서 하나, 형세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셋, 받았고요. 네, 지금은 뭐 열심히 개가를 해보고 있겠죠. 어느 정도 이득을 봐야 충분한 형세가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김미리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수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순히 이렇게 끊어 잡아서 이게 뭐 확실하다면은 이 선택을 할 것 같고 마지막 하나, 좀 더 흑도를 괴롭히고 싶다면은 이쪽을 젖히고 호구 치는 게 좋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확신이 들었을까요? 가장 쉬운 길로 갑니다. 네, 간명하게 네. 처리를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있는다면 확실히 선수를 잡겠다는 뜻이고요. 한 점을 따내는 게 집으로는 물론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흑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약간 생깁니다. 이쪽에 패맛이 또 이 사활에 대해서 작용을 하니까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흑이 손을 빼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이 여기를 끊고 빠졌을 때 둘, 이런 식으로 지금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단순히 이쪽을 젖혀 있고 찝으면은 이 흑돌의 사활이 걸리거든요. 네, 꽃놀이패가 나오기 때문에 받았고요. 네, 이제 큰 자리는 여기를 막는 게 크고요. 그리고 셋, 이곳을 두는 게 또 큽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계속해서 김미리 선수가 앞서가고 있고 이제 끝내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대 전적 김미리 선수 기준으로 1승 5패입니다. 그리고 5연패를 당하다가 작년에 1승을 건진 건데요. 네, 김민희 선수 네. 입장에서는 좀 첨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5연패를 당하다가 1승을 한 게 꽤 큰 의미가 있고 지금 이바둑도 김미리 선수가 약간이나마 앞서고 있기 때문에 김미리 선수가 만약에 이바둑까지 승리를 가져간다면은 뭐 천적 관계를 극복을 했다라고 볼 수도 네.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대적으로 김미리 선수의 손이 더 빨리 나오고 있고요. 네, 손길만 본다면 김민희 선수가 이제 개가가 어느 정도 다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좀 자세히 집을 한번 세보면요. 이쪽이 10집 밀고 막는다라고 보면은
열셋, 마지막 하나, 16, 18, 20, 24, 26, 넷, 다섯, 31. 여섯, 여기는 100이 일곱, 여덟, 젖혀 있는다고 본다면은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6집 37, 40, 46, 53집. 흑집이 53이고요. 100은 5, 8, 10, 12, 13, 23, 29, 30, 35, 38, 39, 40, 48, 52. 네, 지금은 그냥 반면 승부네요. 반면으로 흑이 남는다라고 보기도 쉽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지금 딱 반면 승부인 것 같고 셋, 넷, 다섯, 여섯, 이영주 선수가 이쪽을 여덟, 밀질 않고 이곳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을 막는 순간 오히려 반면으로 백이 약간이라도 앞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최근에 오늘 경기에서 양화점 포석이 정말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양화점 포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쪽이 이제 국가대표팀에 소속된 기사들이 양화점 포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이영주 선수가 뭐 최근에 국가대표팀 활동을 하고요. 네. 김미리 선수가 예전에 국가대표팀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두 기사의 좀 기세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초반에 김미리 선수가 약간이라도 판을 재밌게 짰고 중반에 흑도를 갈라가면서 그쪽에서 득점을 올리고 나서는 마무리까지 오늘 바둑은 정말 완벽하게 잘 둡니다. 전 깜짝 놀랐거든요. 이영주 선수가 국가대표 훈련을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오후에 기원해서 봤는데 4층을 들어가더라고요. 4층에 국가대표 훈련실이 있죠. 그래서 왜 들어가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렇죠. 보통 국가대표팀 활동을 네. 안 하는 기사들은 어느 선수가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네, 본인 스스로 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누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네. 뭐 담담하게 바둑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영주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팀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다른 기사들이 봤을 때 신기해하는 기사들이 있었어서 저도 이제 얼떨결에 그 네. 사실을 알았거든요. 셋, 고정관념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땐 당연히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여자 리그를 앞두고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이영주 네. 선수가 김미리 선수 이쪽에 교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꾸짖습니다. 하나, 둘, 네, 이렇게 된다면은 뭐 눈 뜨고 한 집 손해를 그렇네요. 백이 보긴 네. 했네요. 마지막 하나, 둘, 네, 그 자리는 뭐 옆끝내기 2집짜리 끝내기고요. 여기가 3집짜리 끝내기, 네, 3집짜리 끝내기 때문에 바둑을 다둔 상황에서는 옆끝내기 2집과 이 3집짜리 끝내기가 똑같습니다. 뭐 만약에 3집짜리가 남아있고 이쪽을 당한다면 한 집 손해를 보는데 네, 지금은 3집짜리 이외에는
변수가 될 만한 곳은 이쪽에 패가 있기는 하지만 이곳과 이곳은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지금 한 가지 좀 끝내기로 좋은 자리가 있다면 여기 단수 치고 밀고 들어가는 게 이쪽에 끝내기가 큽니다. 그렇다면은 백도 지금 여기 단수 치고 이을 때 이곳 단수까지는 먼저 쳐야 돼요. 아, 그렇네요. 이것도 흙이 먼저 두게 되면 새 집 자리가 되겠군요. 네, 새 집자리가 되고 백이 네. 단수 치는 것이 다음에 따내는 게 이게 절대 선수는 아니더라도 네. 좀 절반 정도는 선수의 네. 느낌이 있죠. 네, 김미리 선수 정확합니다. 마지막 하나, 네, 이영주 선수는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자신이 좀 승부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네. 일단 송혜령 선수가 그래도 전력상 놓고 본다면 정유진 선수보다는 그래도 송혜령 선수가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영주 선수가 뭐 본인이 이긴다면은 팀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두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마지막 하나, 둘, 정유진 선수가 넷, 송혜령 선수를 잡아준 것은 여섯, 정말 대단하네요. 네, 많이 컸습니다. 네, 지금 입구자는 뭐 부분적으로만 본다면은 절대 선수의 자리는 아닌데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막아서 받아두는 게 깔끔하죠. 넷, 다섯, 네, 지금 큰 자리 우하와 좌변이 남아 있고요. 여수거북선은 오늘 이 세 명의 선수들을 1라운드에서 배치시키면서 3승을 따냈었는데 오늘은 반대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흙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따내서 받는 게 집으로만 본다면 약간이라도 이득입니다. 여기를 따낸다면은 백도 팩감을 쓰면서 마지막 패를 할 것 같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그냥 이쪽을 이어서 정리를 하겠죠. 마지막
이제 종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유리 네. 선수 여기 이은 것은 조금은 수상한 게 흑이 패를 따내면은 여기 패를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따내면은 네. 뭐 그냥 이쪽에 패감을 사용을 하고요. 뭐 흑의 입장에서는 패감이 여기 한 패감, 둘, 두 패감, 세 패감이 있는데 백도 지금 여기 한 패감, 두 패감, 그리고 이쪽에 또 패감이 있습니다. 먹여치고 따낼 때 이쪽을 또 먹여치는 게 패감이 되기 때문에 정말 미세한 바둑이라면은 지금 이쪽을 이은수가 정말 수상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앞서 있는데 패를 할까요? 글쎄요, 좀 안 할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저쪽을 이은수 자체가 다섯, 패를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진 않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는 뭐 여기서 패를 하던지 아니면은 뭐 역끝내기 될 자리를 다 선수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를 할지 그것만 결정을 하면 되고요. 패감은 100이 많고요. 네, 패감이 100이 많다라고 봤을 때는 네.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따내는 게 뭐 이런 데를 찔러가는 것들을 패감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패를 이길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그냥 따내는 게 정수긴 합니다. 네. 이영주 선수 덤이 안 나옵니다. 흑은 패감이 네. 한 패감, 그리고 먹여치는 것,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오죠. 그럼 흑은 세 패감이고요. 백은 여기 한 패감, 두 패감, 그리고 또 먹여치는 게 있기 때문에 백도 세 패감. 근데 흑이 먼저 사용을 해야 되니까 패감이 마지막 하나, 백이 많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수대로 진행이 된다면 흑이 이쪽을 두고 해소하고요. 네, 백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흑이 이 자리를 두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뭐 서로 패가 되는 자리를 잇는다면은 종국이 되겠죠. 마지막 하나, 네, 김미리 선수는 끊었을 때 원래는 백이 이 자리를 두면은 아, 네.
흙이 이쪽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는 순간 집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네요. 뭐 전혀 네,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질 않죠. 여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했던 것 같은데 결국 좌변 흙이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흙이 계속해서 팩감을 네. 사용을 해보고 있지만 팩감 자체가 백이 많아요. 그쪽을 또 치중을 가고 더 나오죠. 네, 막을 때 또 단수 치고 여기를 먹여치고 따낼 때 한 번 더 먹여치는 것까지 팩감이 되기 때문에 팩감이 흙이 부족합니다. 너무 두기 싫으니까요. 받지를 않아 버렸습니다. 네, 지금 네. 보시면은 여기 백이 먼저 단수를 치고요. 뭐 바둑이 백이 졌다라고 보면은 단수 치고 여기 먹여치는 것을 백이 결행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인데, 흙이 팩감이 하나도 없죠. 네, 그렇죠. 네, 서로 반지패를 이어가면서 이제 공배에 남겨두고 있고요. 자, 두 선수의 대국 뭐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역시납니다. 특히 김미리 선수는 속기 때도 기본 2시간은 넘는 것 같아요. 네, 김민희 선수 좀 천천히 템포를 가져가는 기사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도 저는 오늘 대국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예전에 한번 김미리 선수한테 좀 빨리 두라고 했더니 언니 기대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113집, 흙은 11집입니다. 백이 반면으로도 2집을 남겼습니다. 네, 원래는 백이 뭐 반면으로 정말 미세한 승부였는데 네. 이영주 선수가 버티면서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네, 백이 반면으로 2집을 남겼습니다. 네, 김민희 선수 8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도 승리를 거두면서 김민희 선수 2승이고요. 이영주 선수는 1승 1패가 됐습니다. 네, 오늘 서울 북악약품이 3대 0으로 2라운드 2경기를 가져갑니다. 서울 북악약품 1라운드에서는 부안 금소소금에게 2라운드에서는 여수거북선을 꺾으면서 2승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뭐 물론 북앙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3대 0 스코어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1대1에서 이 마지막 판이 승부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정유진 선수가 송혜령 선수를 잡아주면서 네, 일찌감치 승리를 결정을 지었죠. 그게 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기 3국에서는 김미리 선수가 하변을 잡으면서 그때부터는 계속 유리함을 가져갔었던 것 같고요. 네, 중반에 김미리 선수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하변 쪽
속도를 잡으면서 그때부터는 안정을 찾았고요. 네. 뭐 그다음부터는 이영주 선수에게 기회는 없었죠. 주장전은 어떨까요? 가장 먼저 끝났는데요. 네, 주장전이 사실 김혜민 선수가 초반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 하변 쪽에서 빵따냄을 하면서 백이 좀 앞선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흔들리면서 김혜민 선수가 중반에 난조를 보였고 상변 쪽에서 흑돌이 좀 살아 나오는 과정에서 네. 중앙 쪽에 흑돌을 잡으러 가는데 승부를 봤는데 그게 좀 실패를 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 0의 스코어가 나왔는데요. 과연 오늘 승리한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승리한 선수 김채영 선수와 정유진 선수 만나봅니다. 네, 서울부강약품의 김채영 선수 그리고 정유진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직도 정유진 선수는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먼저 김채영 선수가 든든한 언니로서 이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둑 어땠을까요? 오늘 바둑은 초반부터 좀 잘 안 풀린 것 같았고요. 그래서 중반 이후에도 계속 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전투하면서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선수들 인터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소리를 좀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정유진 선수도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네. 오늘 바둑 어땠을까요? 저희가 잘 못 봤거든요. 초반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중반에 좀 이상해진 것 같았는데 마지막까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든 김에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경기 앞두고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정진 선수, 네. 원래 긴장 안 됐었는데 앉으니까 엄청 긴장됐었어요. 시범 경기랑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정유진 선수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 좀 미지수일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감독님도 또 한마디 들으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좀 힘차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채영 선수도 저럴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자, 김채영 선수 오늘도 주장전이었어요. 이 각오가 주장전 좋아요였거든요. 맞죠? 네. 네. 홍성지 해설위원이 좀 팔아야 되겠습니다. 홍성지 해설위원이 그걸 보고 과연 최정가 두어도 주장전 좋아요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떨까요? 사실 뭐 최정 선수 아니어도 뭐 어떤 팀의 주장이랑 둬도 당연히 저는 뭐 쉽지 않은 상대일 텐데요. 그래도 좀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최정 선수랑 두어도 저는 좋습니다. 네, 자신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채영 선수가 계속 부강약품으로 뛰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감독님 힘날 수 있게 감독님 자랑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부강약품 팀이 작년에 너무 좀 인상 깊은 그런 연패에 빠져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올해는 출발이 괜찮아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저희 팀이 올해 여자 선수들 팀 중에 가장 많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되게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또 공부 잘할 수 있게 많이 밀어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훈련 열심히 하시고요. 앞으로 3라운드 그 다음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영 선수, 정유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정유진 선수한테는 아직까지 좀 짓궂은 질문을 못 하겠어요. 왜죠? 뭔가 주눅들 것 같아서 좀 괴롭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도 긴장을 많이 한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정유진 선수 네. 오늘 처음 출전을 했는데 긴장한 것 치고는 너무 네. 잘해줬고요. 정유진 선수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네,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3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 예고해드립니다. 먼저 팀 순위부터 알아봅니다. 서울 부강약품이 홀로 2승을 달리게 되면서 1위로 올라섰고요. 여수거북선은 오늘 1패 안으면서 3승 3패 그리고 팀 승리는 1승 1패가 됐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3경기입니다. 내일 부안 곰소소금 대 보령 머드가 맞붙습니다. 자, 오유진, 최정이 바로 눈에 띕니다. 네, 내일도 정말 빅매치가 열리죠. 네. 오유진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만나는데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 뭐 한국 랭킹 1, 2위 대결이기 때문에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 2라운드에서 가장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최정 대 오유진의 대결이 펼쳐지니까요. 꼭 찾아와 주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성지 해설위원, 저는 배윤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